I don't think so. 2층도 있는 것 같은데? No. 어우, 이 밖에 I 자리도 don't 예쁘다.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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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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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Thank you. I don't think so. No, 여러분 안녕. 안녕. 발리. 발리. 오늘 저희 영상에 헝가리 비자 긴급 속보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헝가리 여름이야? 지금 풍경 왜 이래?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속보니만큼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어디 있죠?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습니다. 발리 짱구. 요즘 핫하다는 짱구. 요새 핫하다는 짱구 왔어요. 부다페스트 얘기는 웬만하면 부다페스트 배경으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음식은 속보지. 속보는 빨리빨리 전해야 되니까. 바이탈라이즈. 땡큐. terima kasih. 날씨가 지금 10시인데 아주 맹렬하게 덥습니다. 진짜 좋았어. 더워가지고 타죽을 뻔했어요. 타죽을 뻔했어요. 저희가 발리에 온 이유는 겨울이라서 좀 따뜻한 데 오고 싶어서 오랜만에 동남아를 왔는데, 부다페스트 얘기인 만큼, 또 헝가리 얘기인 만큼 헝가리 돌아가서 하려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부다페스트를 언제 돌아가죠? 한 2주쯤? 그쵸, 2주에 들어가죠. 2주에 돌아가는데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고, 어쨌든 속보니만큼 좀 빨리 전해드려야 될 것 빨리. 같아서 실시간. 발리에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빨리 켜자고 닥달을 하신 거죠? 골든비자. 골든비자 지금 속보 떴는데, 우리가 발리에 있는 동안 이렇게 뒤에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우리가 있을 때 해야지, 그지? 골든비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 골든비자가 뭔지 또 궁금하시다 하시면 이건 좀 곤란해. 이거는 저희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근데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도 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도 댓글에, 우리가 쉥겐 비자로는 6개월 중에 3개월을 머물 수 있는 거잖아, 유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있으니까 골든 비자로 가신 거냐, 어떤 비자로 가신 거냐, 굉장히 문의 많으시거든요. 집만 사면 비자 나오는 거냐, 이런 거 질문이 많으신데, 그 헝가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골든 비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오늘 가불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는 골든 비자로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받은 비자 그 카테고리는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골든 비자는 아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만. 너무 많이 하세요. 기존의 골든 비자 내용하고 이번에 바뀐 내용 좀 알려주세요. 기존 내용도 우리 전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되겠지만, 이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골든 비자가 3가지가 있잖아. 3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언제? 1년 전에. 1년 전에 발표를 했어. 2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발표하지? 아니, 1년 된 것 같아. 1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야? 25만 유로 펀드. 부동산 관련 펀드죠. 부동산 펀드. 25만 유로 부동산 펀드를 가입하면 골든 비자를 줘요. 10년. 10 플러스 10. 10년 하고 나머지 또 10년 더 연장 가능해. 두 번째는 이제 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50만 유로면? 그럼 한 7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7억 5천. 7억 5천 정도. 50만 유로의 부동산, 집이죠. 집을 사면 골든 비자를 줘. 이거. 세 번째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래도 있어. 100만 유로 이상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기부를 하면 또 골든 비자가 있거든. 100만 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억 정도 되나요? 15. 15. 잊어버려. 아니 뭐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영상 따로 안 보시겠죠.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기부야, 기부. 기부니까 잊어버려. 이야기. 요게 기간이 10년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추가로 10년을 더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20년 동안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좀 그거의 기간에 있어서는 좀 파격적인 비자였죠. 거의 연구지, 연구. 20년이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10년 더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이슈였잖아. 두 번째가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됐죠. 내가 어쨌든 거주지는 필요하니까, 그치. 내 거주지도 살 겸 해서 그런 비자가 나온다.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컨셉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거죠. 맞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유럽 나라들도 골든 비자 많이 하잖아. 대부분 이제 50만 유로 집을 매수를 하면 이제 그 골든 비자를 준다. 이게 대부분 하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골든 비자인데, 이제 헝가리가 그래서 원래 작년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번 연기가 됐죠. 맞아요. 연기가 몇 번 됐어요. 1월에 한다, 7월에 한다, 또 다시 내년 1월에 한다. 연기가 계속 많이 됐잖아. 맞아. 올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 일주일 전이죠. 12월 말에 갑자기 안 한다는
돌연 취소. 돌연 취소라는 기사가 떴어. 돌연 취소. 1월 1일에 하면 12월이나 11월에는 벌써 틀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이상하다 했는데 1월 1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없던 일로. 작년에도 골든비자 관련 업체들이 지금 안 된다, 안 되고 내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윤곽이 안 나왔거든. 윤곽이 안 나고 계속 이제 뭐 카드라 했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에 없던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기사가 나왔어. 없던 걸로. 뭐야? 뭐 시켰어? 땡큐.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소스 양이 엄청 많네. 엄청 맛있게 보이죠? 코코넛을 싹 올려가지고 코코넛 향이 그냥 프렌치 토스트와 다르게 코코넛 향이 확 올라서 너무 맛있어요. 저는 먹을게요. 계속 얘기하세요. 자, 다 먹고 돌아왔어요.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새해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 캔슬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기사만 나왔어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로만 나왔어요. 근데 정부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 관계자의 말을 빌렸으면 폐지된 거 아닐까? 폐지된 거지. 원래 헝가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상했던 게 작년에도 초반에 그 골든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할 거니까 일단 집을 보여줄게 라는 부동산 업체들이 있었어. 그래서 점점 후반에 갈수록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골든비자 내년에 할 생각이다, 나 분명히 할 거다라고 해도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안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부동산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수동적이. 그러니까 이미 그쪽을 좀 업계 쪽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미 수동적으로 되게 움직였었거든. 그러니까 좀 퍼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정말 약간 충격적인 게 그렇지. 이렇게 국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소리 소문 없이 기사로 안 하는 걸로, 근데 자기들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그냥 기사를 빌어가지고 근데 그게 발표했으니까. 이제 내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 대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국제적인 망신 아닌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왜냐면 그거를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많지, 이제 1년 됐으니까. 이민 업체들도 막 홍보를 했단 말이야. 엄청 했었어. 우리나라 이민 업체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걸로 이미 뭐 환전을 해놓거나 이러진 않다고 해도 사람이 마음이 내 마인드셋이 이미 뭐 퇴사하고 뭐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이랬을 수도 있잖아. 여기 현지 골든비자 중개업체들도 엄청 준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랬겠지. 1년 동안 어쨌든 한다고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 준비를 많이 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하는 줄 알았었잖아. 그래서 우리도 혹시 유럽에 올 생각 있으면 골든비자 한번 노려보라 이런 말도 했었잖아. 그러면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호떡 뒤집듯이 했지만 그 헝가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폐지 이유는 뭐야? 폐지는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 아니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골든비자 하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 집값이 이미 너무 올라가서 골든비자를 하면 집값이 더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두려워. 골든비자를 바로 시작했으면 어차피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건데 지지부진했잖아. 그러면서 막 냄새만 피우는 상황에서 너무 올라버린 거 아니야? 골든비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집값을 올리기보다는 정부 재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건 부작용이다. 원래 근데 감수를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감수하는 거잖아, 재정 때문에. 원래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집값이 다른 이유로 작년 재작년에 다른 이유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 특히 작년에 2024년에 유럽에서 집값 상승률 1위가 헝가리거든. 집값이 무섭게 올라간 거지. 그 집값 올라오면 또 뭐가 올라가? 집값 올라오면 또 렌트비도 올라가잖아. 렌트비도 거의 유럽 상승률 1위였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 물가. 그러니까 뭐 이게 집값 많이 올라가, 그다음에 렌트비 많이 올라가, 물가도 작년에 헝가리 거의 1위였거든, 상승률이. 여기서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이 정치하는 거는 사람들의 이렇게 표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이 골든비자를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사이드 이펙트인데 이게 너무 올라버리면 렌트비가 올라서 지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역민이 인심을 잃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화급하게 처리한 거야. 매우 큰 이슈잖아. 작년 재작년에 또 렌트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받는 급여의 절반을 렌트비 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지금 여기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게 컸거든. 심지어서 작년에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거든. 신규 에어비앤비를 이제 중단하는 방향으로 또 정책을 발표했거든. 신규 등록은 이제 받지 않는 걸로. 그게 단순한 논리지. 에어비앤비 때문에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다. 왜냐면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는 뭔가 이제 비난 대상이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가 타깃이 돼버린 거야. 무분별한 에어비앤비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에어비앤비 신규를 이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 집값에 대한 두려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 그거야, 표면적인 그거야. 집값, 렌트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오를까봐 이제 불안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의 가벼움이 이제 좀 되게 아쉬운 거지.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헝가리 정책을 못 믿겠네. 그렇게 막 너무 바뀌고 딜레이되고. 그치. 헛똑 뒤집듯이 해버리면 왜냐면 이거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 현재로서는 골든 비자 두 번째 카테고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캔슬 내지는 뭐 무기한 답 없음으로 답 없어. 당분간 잊어버림.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25만 유로 펀드는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뭐 어쨌든 우리는 아니지만 그쪽 약간 중동 지역 이쪽에는 그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쪽은 집을 소유하면 더 선호하잖아.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왔을 때 50만 유로면 큰 돈이잖아. 헝가리에서 50만 유로짜리 집을 살려면 좀 액수가 좀 크거든요. 많이 네, 오르긴 했어도. 그러니까 25만 유로를 펀드는 5년 뒤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고 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지만 펀드가 어쨌든 찾을 수 있는 돈이고 투자의 개념으로 놓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도의 사이즈를 그냥 자유롭게 50만 유로에 얽매이지 않고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꼭 유럽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25만 유로는 또 금액이 어쨌든 50만 유로보다는 훨씬 이제 작으니까 25만 유로면 얼마야? 3억 7천? 그럼 뭐 서울의 전세집도 이제 뭐 그거보다 비싸니까 훨씬 비싸. 그 정도 돈은 이제 펀드에 투자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을 뭐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사실 골든 비자가 그 집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수수료가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맞아, 되는 몇천만 걸로 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꼭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유럽에 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는 옵션이라고 봐.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으로 비자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슈를 전해줄 게 있다면서요. 안녕하세요. 헝가리 역사문화 한율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게 모든 연결돼 있잖아. 네, 우리가 비자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골든비자 치사한 이유가 집값, 물가 이런 것 때문이잖아. 그게 뭐와 연결돼서 환율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다 보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율과 연관되는데 이 환율이 기억나 내가 한 3개월 전에 우리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했다는 영상이 있었어. 400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1유로에 400포린트. 헝가리 돈이 포린트죠. 그래서 1유로에 400포린트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그때 내가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1달러에 1,400원이었어. 1,400원. 그때는 우리가 1,400원 밑이었으니까 1달러 1,400원 넘었으면 지금은 1,400원만 돼도 아주 지금은 1,500원 육박하지만 네. 그때 그렇게 했으나 우리가 1달러 1,400원 넘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한번 뚫리면 어떻게 돼? 쭉쭉 간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 달러원이. 그래서 헝가리도 그때 이게 400이 뚫리고 빨리 복귀 안 하면 쭉쭉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상대로 좀 쭉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지금 410을 넘었어. 지금 413, 414 이렇게 돼 있어. 석 달 만에 그 정도 올라왔지.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정부에서 그 필수 생활비 쪽의 물가는 잡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슈퍼마켓 같은 생필품이죠. 왜냐면 그런 데도 올리면 다 들썩이잖아.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좀 가격 컨트롤 좀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그렇게 너무 치고 올라가면 정부에서 컨트롤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이제 좀 자제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듣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1유로에 380, 390대였거든. 400을 넘고 410을 넘었잖아. 이게 한 3개월 지속이 되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제는 정부도 아니 슈퍼도 문 닫게 생겼는데 뭐 자기네도 그치. 한 3개월 지속되면 이게 이제 명분이 약해지면서 어차피 올라올 수도 있거든. 금액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헝가리 슈퍼마켓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입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한번 또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아니 놀랍지 않아. 항상 상승해가지고 상승을 너무 자주 하니까 뭐 상승한다고 와 막 이렇게 놀랍지 않네요. 작년에 우리 단골 카페가 2번 가격을 올렸거든요. 카페가 가격을 2번이나 올렸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싹 없어졌어요. 10번 먹으면 뭐 원프리 팁 쿠폰 이런 것도 싹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살면서 받는 혜택이 다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커피 가격이 민감하니까 일을 꼭 카페에서 한다라는 주의라서 근데 카페가 제일 민감하지 카페들이 가격 올리는 거. 한 대가 900포리트 정도 했으니까 3,600원 정도 했고 비싼 데는 한 4,000원 정도 했어요. 아메리카노 기준이에요. 3,600원, 4,000원 정도는 비싸잖아. 근데 이제 한국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양이 여러분 요 커피잔 요만해요. 양이 너무 이 커피잔의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머그잔에 나오잖아.
그런 거는 라지 사이즈라 더 비싸지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기본 사이즈는 진짜 한 두세 모금 마시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예쁜 커피잔 있지? 딱 그런 데 주는 되게 양이 작아. 거거든요. 맞아, 양이 작고. 근데 이제 그런 카페들이 가격에 제일 민감하니까 작년에도 제가 2번 올렸을 때 이거 뭐지? 이런 아마 또 오를 것이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또 해야 된다. 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그 환율이 거의 이제 뭐 410 이상으로 이제 고쳐가 되는 분위기여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봐봐 이게 모든 게 연동돼 있잖아. 그러니까 골든 비자를 시행하면 아, 더 올라가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잖아. 사람들이 폭발하겠네.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또 먼저 문제는 한 번 일어나잖아. 그 최저임금이 되게 낮았거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바닥에서 불만이 엄청 많잖아.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해? 선거 있으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최저임금을 또 대폭적으로 향후 3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20-30%씩 올리기로 했어. 대폭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올라가냐? 또 올라가지. 여러 가지가 다 물가로 올라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또 며칠 전에 발표가 뭐냐면 그 여기 교사들 월급 되게 짜요. 교사들이 월급이 너무 짜니까 데모를 하겠지. 데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꾸 안 좋지. 안 좋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었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파격적인 이제 또 정책이 나왔어. 교사들 월급을 팍팍 올리겠다. 근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세금에서 나와야지. 세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찍어내야 되잖아. 안 빌려오든. 그러니까 물가는 또 어떻게 돼? 또 올라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가의 압박이 이제 완전 전방위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골든비자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게 되게 이제 부담스럽다고 이제 나의 내피셜을 약간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의 분석까지 약간 섞어서. 집값은 렌트 올라가서 안 된다는 그거는 팩트야. 그거는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 근데 그 뒤에는 물가가 있고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환율 약세와 방금 말한 그런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물가 올라가시는 압력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든지 교사들 월급을 엄청 깎았었다고 들었거든. 그걸 또 동결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려주는 건 맞겠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는 올려준 비율은 굉장히 작은데 물가는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이 그 월급 받아보고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헝가리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저희 이제 구독자님도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헝가리 물가가 뭐 올랐다. 안타깝구나. 안타까운데 내가 여행 가고 나는 수입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거기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뭐 내가 환전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한테는 똔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치, 뭐 이제 우리 한국 분은 내가 평소에 취미가 달러 모으기다. 달러가 너무 많아. 아, 많이 모아놨어 이미. 그러면 여기는 완전 천국이지. 그냥 달러가 있으면 어차피 달러가 강하니까 엄청 싸지 헝가리가. 나는 평소에 뭐 유로를 많이 모아뒀어. 이미 많이 모아두셨다. 이미 모아뒀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와서 관광하시는 게 이제 최고. 매트리스 밑에 넣어뒀던 그거를 꺼내갖고 오시면 그러면 진짜 싸게 느껴질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나는 그냥 원화로 와야 돼. 그래도 괜찮아. 헝가리하고 원화는 이 두 개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약세였거든. 최근 2년 동안 최약세 둘이 쌍둥이야. 그러니까 타격감 없어. 헝가리. 아니 근데 그 타격감 없다는 게 환전을 할 때 뭐 헝가리 돈이 뭐 3.6 정도 되나요? 3.6이나 7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지금 뭐 1년 새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헝가리 포인트가 아무리 약세여도 우리나라랑 대비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환전할 때 타격감이 없을 뿐이지 생활할 때는 똑같이 우리가 물가가 너무 비싼 거지. 그 물가 올랐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그 물가 반영은 우리도 당하는 이게 이제 수밖에 뭐 없고. 100포인트 하면 곱하기 몇 이렇게 계산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비싼 거지. 100 하는 게 110 하니까 그건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내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는 이제 곱하기 2배로 이제 엄청 타격감을 받을 거 아니야. 같이 내려와서 그런 걸로 행복해야 돼. 그런 걸 행복해야 돼. 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이제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외식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커피 마시는 것도 상당히 카페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카페에 가가지고 케이크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너무 줄였어. 그래서 얘가 이 조각 케이크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 갖고 정말 아슬아슬해. 얘가 정말 너무 얇아가지고 그러면 쓰러져. 그렇게 한다든지 뭐 가격을 너무 올린다든지 상당히 외국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생활 물가다. 그래서 유로권으로 가면 그죠. 유로권으로 가면 또 그러면 그렇죠. 참 너무 힘든데 헝가리는 뭐 그 정도는 우리 같이 괜찮다. 그래서 헝가리는 이제 먹을 게 그렇게 없잖아요, 사실.
많이 없죠. 근데 이것도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게 먹을 거를 그렇게 막 맛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제 입맛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헝가리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집에서 해 먹게 되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외식값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게 우리는 타격감이 없는 게 타격감이 별로 없다는 우리는 게 항상 불행 집에서 중 다행. 한국 마트에서 이제 한국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니까 타격감은 없다 거의. 아 근데 이제 헝가리 와 있다가 발리 오니까 먹을 게 정말 싸고 맛있네요. 예, 너무 싸.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은 싸잖아. 그러니까 그 싼데 물론 여기도 서양 음식 파는데 서양 음식은 이제 가격이 다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은 너무 저렴하고 너무 맛있어. 나 지금 여기 와야 될까봐 지금 여기 이주해야 될까봐 지금 고민이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발리에서 급하게 헝가리 소식을 좀 빨리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난 이제 또 인도네시아 비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내볼까요? 예, 네. 발리 영상 계속 또 나갈 거예요. 그때 또 만나요. 네, 블로그로 많이 오세요. 저희가 온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매일 비는 왔어요. 우기니까. 지금 3일 전부터는 계속 비가 오는데